안녕하세요. 청사녀입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물가 폭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데요.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 1970년대에도 펼쳐진 바 있으며 당시에는 폴 볼커라는 연준의장이 총대를 메고 사태를 해결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 글로벌 경제 상황과 닮은 점이 많아서 당시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폴 볼커 이야기를 하기 전에 1970년대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보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1971년의 닉슨 쇼크 이후 미국 달러는 근본 이자를 깨뜨리고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낼 수 있게 됩니다. 20년에 걸친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일 쇼크가 찾아와 기름값마저 치솟았죠. 다들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공산품들은 원유를 가공해서 만들기 때문에 유가의 상승은 모든 물가에 영향을 줍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닉슨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 온갖 삽질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임금과 물가 통제입니다. 월급은 동결시키고 물건값도 정부가 정한 대로 받아야 했습니다. 물건을 만드는 값이 100원인데 80원에 판매하라고 하면 어떤 기업이 물건을 만들까요?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넘쳐났습니다. 또한 통계 수치에도 장난질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를 측정하면 말도 안 되게 높게 나오는 관계로 정치인들의 입맛에 맞게 식음료와 기름값을 제외시킨 근원 인플레이션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유가 폭등과 인플레이션으로 장바구니 물가는 미친 듯이 치솟았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에는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아서 당시 정부는 고삐가 풀린 망아지 마냥 달러를 계속해서 찍어냈습니다. 덕분에 당시 연준의장을 맡고 있었던 아서번즈 재임 기간이었던 9년간의 평균 물가 상승률은 무려 9%였습니다. 아서번즈 다음으로 연준의장이 된 윌리엄 밀러 역시 최악이었는데요. 2차 오일 쇼크로 인해 미국의 물가는 13%까지 치솟았는데 당시 미국의 재무장관은 지금이라도 강력하게 금리 인상을 하자고 했지만 밀러는 통화정책에 이상이 없다며 긴축을 반대했습니다. 그는 법률가이자 기업가 출신으로 경제와 금융에 관한 지식이 연준 의장직을 수행하기에는 많이 짧았습니다. 결국 그는 연준의장 자리에서 내려오고 폴 볼커가 취임하게 되었죠. 12척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금 3도수군 통제사로 등용된 이순신처럼 최악의 상황에서 연준의장이 된 그는 물가와 경기 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 중 한 마리만 잡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1979년 10월 6일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 기준금리를 15.5%로 올리는 조치를 단행했고 시중은행의 금리는 무려 20%에 가깝게 폭등했습니다. 이를 당시 언론은 토요일 밤의 학살이라고 불렀죠. 극약 처방과 같았던 금리 인상의 여파로 실업률은 폭등하고 주식시장은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는 볼커를 끝까지 신임했고 결국 지미 카터는 재선에 실패하고 맙니다. 이후 레이건으로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볼커는 고금리 정책을 더욱 독하게 밀어붙였습니다. 1981년에는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렸죠. 당시 대통령이었던 레이건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전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는 것을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레이건은 볼커를 믿어주었습니다. 고통스러운 3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서서히 약효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1982년에는 인플레이션이 4%로 내려앉았고 이듬해에는 2%대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다우지수는 거의 30%가 상승했죠. 1970년대와 현재는 닮은 점이 많습니다. 전염병 사태로 인해 엄청나게 풀린 유동성, 기름값 폭등, 물가 폭등, 심지어 현재 연준의장인 제롬 파월은 법학자 출신입니다. 그는 파월풋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정치권의 입김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청사년은 국제기름값의 가격 변동과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이에 연준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여 구독자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